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번호표 1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유독 그 숫자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머니 속 도장을 고쳐주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의 땀으로 미끄러질까봐 엄지에 힘을 주었어요. 평생을 남의 이름 뒤에 서고 남의 일정을 먼저 챙기느라 제 이름, 석자로 된 서류 한 장 제대로 가져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옥순,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길 바랐어요. 유리 칸막이 너머 젊은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인신고 맞으시죠? 두 분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곁에 앉은 만석 씨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운전대를 잡아온 그의 손등 위로 검버섯이 세월의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인주에 막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정적을 깨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돌아보자 아들과 딸, 그리고 만석 씨의 아들까지 3명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자 민원실의 옅은 소음이 일순간 멀어지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상속 문제, 증여세 문제, 아무것도 정리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엄마?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무리하실 때가 아니에요. 직원의 눈동자가 우리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어요. 저는 신분증을 밀어 넣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인주를 머금은 도장 끝이 미처 종이에 닿지 못한 채 붉은 점으로 맺혀 있었어요. 완성되지 못한 원, 시작만 겨우 알리는 작은 핏방울 같았습니다. 직원이 낮게 말했어요.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오늘 접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찰칵 소리를 내며 도장 뚜껑을 닫았습니다. 붉은 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끝내 원이 되지 못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도장이 잘게 떨렸습니다. 그래, 옥순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아직 끝이 될 수는 없어. 민원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만석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의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손에 든 가방 속 도장 케이스가 덜컹거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자식들 학교 서류, 배우자 명의 대출 보증, 남편 회사 인감 위임장. 언제나 제 이름은 부차적이었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제 의지로 제 이름의 도장을 찍으려 했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만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평생 타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법적 가족이 된다는 게 그들에겐 낯선 일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방법을 바꿀까 합니다. 혼인신고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만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내 나란히 놓고 보이차를 우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만석 씨가 부엌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맴돌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에는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봅시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혼인 말고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약속을 나눴어요. 도장은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를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청의 소독약 냄새를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의 익숙한 공기가 우리를 말없이 안았습니다. 저는 다식 2조각을 작은 접시에 나란히 놓고 묵직한 자사오에 뜨거운 물을 부어 보이차를 우렸어요. 주전자의 김이 얇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다 우리 사이의 침묵 속으로 느리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만석 씨의 손목을 끌어당겨 혈압계를 감았어요. 삐하고 짧게 울리는 소리. 액정의 숫자가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14,892. 그의 불안이 숫자로 찍혀 나왔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 뜨겁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씩 마십시다. 서두를 일 하나 없으니. 식탁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졌어요. 저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자석 클립을 떼어 작은 메모지를 끼웠습니다. 함께 늙는 일과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위로 우리의 시간이 그려졌어요. 아침 약, 오후 산책, 정기내과 방문, 저녁국 끓이기. 평생 누군가의 일정표에 제 시간을 끼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오롯이 우리 둘만의 시간표를 짰어요. 우리의 속도, 우리의 호흡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스피커폰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아들 동호였습니다. 엄마, 그 집 재산은 가족 공동의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어요. 저는 찻잔을 든 채 조용히 대꾸했어요. 모르는 사람 아니야. 내가 모르려고 했을 뿐이지. 곧이어 딸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의 행복, 응원해. 하지만 우리 서두르지는 말자. 찻잔을 감싼 손바닥으로 온기가 천천히 번졌어요. 이 집의 찻잔은 늘 한 쌍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선반 위에서 외로웠고 다른 하나만 바쁘게 씻고 채워지길 반복했어요. 오늘 2잔의 찻잔에서 피어오른 김이 서로의 숨결처럼 허공에서 옅게 맞닿았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내일 할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오전 8시 혈압 재기, 아침 식사 후 약 챙기기, 오전 10시 동네 한 바퀴 산책, 점심 후 낮잠 30분, 오후 2시 따뜻한 차 한 잔, 저녁 6시 간단한 국 끓여 먹기, 밤 9시 뉴스 보며 과일 나눠 먹기.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만의 리듬으로 채워가겠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만석 씨가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식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함이 혀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만석 씨도 다식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씹었습니다.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이름 대신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이 있다고. 함께 차를 마시고 혈압을 재고 하루의 시간표를 나란히 적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하루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만석 씨의 아들 승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생각하셔야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만석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갑시다. 우리는 또 한 번 차를 우렸습니다. 이번엔 국화차였어요. 노란 꽃잎이 뜨거운 물에 천천히 펴졌습니다.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김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대답이 올라왔어요. 욕심이면 좀 어때? 이번 한 번쯤은 우리 몫으로 욕심내자. 평생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기심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만석 씨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하게 흘렀어요. 찻잔을 헹구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닦아 선반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찻잔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내일도 우리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실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마저 책상 위에 반듯하게 각을 잡았어요. 정 변호사는 화이트보드에 4개의 상자를 그렸습니다. 혼인, 상속, 의료대리인, 가족신탁. 마커, 펜이 칠판을 스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막막했던 감정의 문제들이 차가운 현실의 단어로 다져졌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인신고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법은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개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대리인 지정, 가족신탁, 모두 두 분을 지킬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석 씨의 아들 승준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배우자도 아닌데 의료 대리인이 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은 충분해요. 그 순간 만석 씨가 낮게 신음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평생 아프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로 그의 맥박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 동호가 본론을 꺼냈어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집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으로 재산을 묶어두면 자녀분들의 걱정과 두 분의 생활, 안정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꼭 붉은 도장으로 찍어낸 원이어야만 할까요? 때로는 네모난 서류와 딱딱한 절차가 무른 마음을 더 단단히 지켜줄 때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혼인이라는 이름 대신 순서라는 이름의 문을 열기로 제 마음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우리 앞에 놓았어요. 이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흐릿했던 길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료대리인 지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서류 한 장이 두 분을 지켜줄 거예요. 정 변호사의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승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분이 함께 생활하시는 동안은 생활비와 의료비가 우선 지급되고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대로 진행됩니다. 투명하게 법대로요. 동우가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만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안심하고 우리도 보호받고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네, 이렇게 가요.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란히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늙은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만석 씨의 팔짱을 가볍게 끼웠습니다. 점심 드시러 갈까요? 좋습니다. 뭐 먹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우리만은 느긋했어요. 식당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해야 할 일 목록이라고 위에 적었습니다. 의료대리인 지정서 공증,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가족신탁 상담, 유언장 작성. 하나씩 적어 내려가니 머릿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석 씨가 물었어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럼 천천히 합시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만석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옥순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셔서요. 우리 함께 찾은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혼인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문을 선택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반찬들 위로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우와 미경, 그리고 만석 씨의 아들 승준까지. 저는 말없이 낡은 가계부 한 권을 식탁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달아빠진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제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쏟아졌습니다. 약 봉투, 병원 진료 영수증, 손주들 학용품과 이웃의 부조금 내역까지. 숫자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문장이었고 제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날짜들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10년, 20년, 30년. 제 손글씨가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집보다 차고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느라 명절에도 집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죠. 만석 씨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엄마를 지키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복잡해지면 결국 엄마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아이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걱정의 방식이 때로는 제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경은 거의 울먹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겁나요. 엄마가 다치실까봐, 속으실까봐.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까지 걱정으로 묶어두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가계부를 그들 쪽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돌봄의 기록이 전부 여기에 있다. 지난날 누구의 몫이 더 컸는지 따지고 싶진 않아.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의 순서는 좀 바꾸자꾸나.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평생을 남의 일정표에 제 시간을 끼워 맞추며 살았어. 이제는 제 시간표를, 우리 시간표를 짜고 싶단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동호의 주먹 쥔 손, 미경의 붉어진 눈, 승준의 굳은 표정.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만석 씨가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어요. 그는 자식들과 저를 한 번씩 아주 천천히 둘러보고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인, 그만 접자. 식탁 위 음식들의 김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의자가 끌리는 소리, 아이들이 안도하는 듯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러진 뼈가 다른 자리에 단단히 맞물리는 소리 또한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만석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그가 저를 지키려는 방식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혼인신고는 접겠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이 있어요. 의료대리인 지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가족신탁.
우리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동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안전한 방법인가요? 네, 변호사님이 보장하셨어요.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들이래요.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공증 받는 것도. 승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 동행하겠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만석 씨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 옆에 와서 섰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하게 흘렀어요. 미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하세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만석 씨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방법을 바꾼 것 뿐이에요.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 혼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면 돼요. 마음이 기댈 곳이 반드시 혼인신고서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우리는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을 받고 법이 만들어 놓은 다른 문을 열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만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만석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만석 씨는 새벽같이 옛 버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며 물었어요. 거기 왜 가세요? 잠깐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는 폐차를 기다리는 낡은 버스의 운전석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먼지 낀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수십 년간 달려온 낡은 국도처럼 흐릿했을 겁니다. 평생을 운전대를 잡고 살았던 사람. 그 운전석이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을지 저는 조용히 상상해 보았어요. 같은 시간 저는 구청 주민복지과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역게 풍겼어요. 문패에 사회복지사 최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따뜻한 차 향기가 반겼습니다. 최소연 씨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종이에서 옅은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의료대리인 지정서, 가족신탁 안내문,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었어요. 복잡했던 마음과 달리 선명한 활자들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돌봄의 경로가 지도처럼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소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예요. 본인이 원하는 치료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저는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낯선 용어들이 많았지만 소연 씨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이런 것들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식이 없을 때도 제 뜻대로 되나요? 네, 그래서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의료 대리인 지정서였어요. 이건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가 대신 결정할지 정하는 거예요. 만석 씨를 지정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공증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는 만석 씨의 이름을 적을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어요. 이 한 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신탁 안내문이었어요.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면 생활비와 의료비가 우선 집행돼요. 자녀분들도 안심하실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나요? 두 분이 함께 사시는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후에는 유언장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 씨가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로는 뜨거운 사랑보다 먼저 서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차가운 절차예요. 그 절차가 결국 사람을 지키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차가운 절차가 사람을 지킨다. 역설 같았지만 진실이었어요. 혼인 말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작지만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서류들로요. 소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헤매던 안개 속의 길이 종이 위로 얇고 고든 선으로 그려졌어요.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가장 확실한 빛은 언제나 이 종이 위에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구청 근처에 공증사무소가 있어요. 제가 지도 그려드릴게요. 소연 씨가 메모지에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두 분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상담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방 속 서류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도 곧 도착해요. 함께 점심 먹어요.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만석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를 지켜줄 서류들이에요. 만석 씨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맞네요. 네,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그에게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 차고지는 어땠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버스 운전하던 시절이요. 그의 눈에 아련함이 스쳤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세상이 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제 옆자리예요. 만석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증 받기, 병원 방문, 서류 제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급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만의 속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의 작은 강당을 빌렸습니다. 결혼식 케이크 대신 익숙한 혈압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찻잔 2개가 의식의 증인처럼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 변호사와 최소연 씨가 번갈아 가며 서류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어요. 각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순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빛을 타고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동우와 미경, 그리고 승준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어요. 만석 씨의 손이 펜 앞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 아래에 제 손바닥을 가만히 받쳐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름을 정성껏 써내려가 우리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 다리를 놓아요. 펜을 쥔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명은 혼인이 아니라 돌봄의 약속과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봄의 약속. 그 단어가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소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입원과 퇴원 결정, 그리고 비용 집행까지 이제 두 분의 시간이 지연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의료대리인 지정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가족신탁 동의서. 각각의 서류가 우리를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만석 씨의 아들 승준이 물었어요. 이 서류들이 정말 저희 아버지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확실합니까?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감정 대신 절차가 길을 안내하게 되니까요. 승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망설임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어요. 우리는 오늘 도장이 아니라 순서를 찍으러 왔단다. 동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미경도 작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의료대리인 지정서였어요. 만석 씨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 다음 저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울렸어요. 두 번째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였습니다. 소연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치료의 범위를
체크해 주세요. 만석 씨가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체크했습니다. 저도 제 서류에 표시했어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각각의 항목에 제 의지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신탁 동의서였어요. 이건 아이들의 서명도 필요했습니다. 승준이 가장 먼저 펜을 잡았어요. 가족 신탁 동의서, 저부터 서명하겠습니다. 그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뒤이어 동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미경의 단정한 글씨가 자리를 잡았어요.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사각, 사각. 제 이름 옆에 그의 이름, 그 옆으로 아이들의 이름이 차례로 놓였어요. 가족은 그렇게 이 새로운 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들을 모아 정리했어요. 이제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만석 씨와 저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소연 씨가 준비해온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작은 케이크지만 오늘을 축하하고 싶어요.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2개 꽂혀 있었어요. 만석 씨와 제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나눠주었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만석 씨도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어요. 청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당을 나오며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혈압계와 찻잔이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그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만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해냈습니다. 네, 해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라왔어요. 동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함께 먹자.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혼인을 미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중요하고 절실한 약속을 먼저 해낸 것인지도 몰라요. 생명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무서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 가족은 누구도 얼어붙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순서가 생겼고 그 순서가 오늘 사람을 지켰어요. 그날 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 씨 계십니까? 119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석 씨는 거실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부착, 산소 마스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준비해둔 서류철이 들어 있었어요. 의료대리인 지정서,
건강보험증, 복용 중인 약 목록, 만일을 위해 항상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며 사이렌이 울렸어요.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이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의료진들이 만석 씨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만석 씨가 여기 있음을 알렸어요. 저는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맥을 짚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그때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급성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하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달려온 아이들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아주 짧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펼쳤어요. 의료대리인 지정서, 수신인 란에 적힌 제 이름 옥순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제가 의료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의사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됐습니다. 바로 시술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하면 스텐트 시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곧 서명판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한 획 한 획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만석 씨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가족 신탁 동의서를 꺼낸 건 아들 승준이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요. 그가 펜을 가장 먼저 잡았어요. 가족 신탁 동의서, 저부터 서명하겠습니다. 뒤이어 동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미경의 단정한 글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간호사가 말했어요. 잘 정리되어 있네요. 처리가 빠를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준비해둔 서류들이 지금 이 순간 만석 씨를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 이 서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만석 씨가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이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째각째각.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스텐트 1개 삽입했고 이제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언제 깨어나나요? 곧 회복실로 옮기고 1~2시간 후면 의식 회복할 겁니다. 회복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승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그 서류들이 없었으면 우리 많이 헤맸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거예요. 동호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만석 씨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옥순 씨,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시술 잘 끝났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만석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로 돌보기로. 입원실로 옮긴 후 저는 만석 씨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서류 한 장, 서명 몇 개가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인을 미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중요하고 절실한 약속을 먼저 해낸 것인지도 몰라요. 생명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무서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 가족은 누구도 얼어붙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순서가 생겼고 그 순서가 오늘 사람을 지켰어요. 저는 만석 씨의 손을 놓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아침이 왔어요. 구청 화단 옆 작은 테이블에 햇살이 맑게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신고 우리는 서로의 돌봄을 신고합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겨운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케이크 대신 혈압계와 찻잔이 놓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흘렀습니다. 저는 만석 씨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응급실의 긴장이 아직 생생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기억을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최소연 씨가 준비한 하얀 보드가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약속을 손글씨로 적어붙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입원 시 동행하기. 만석 씨가 그 옆에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기. 승준이 다가와 야간 간병 나누기라고 적어붙였어요. 동호는 주말마다 방문하기, 미경은 반찬 만들어드리기라고 썼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 옆에 나 대신 우리라고 적었어요. 그 작은 글자 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되었어요. 법적인 이름이 아니라 일상의 약속으로 묶인 우리. 보드가 금세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글씨체로, 각자의 약속으로. 최소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돌봄 관계 신고 정식으로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만석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도 미소를 보탰습니다. 오늘의 도장은 여기 계신 모두의 서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양이 구청 건물 벽에 붉은 무늬를 그렸어요. 저는 만석 씨의 주름진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포겠습니다. 그의 송금과 제 송금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단단히 묶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명해졌어요. 관계란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될지 몰라도 결국엔 수많은 날의 생활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그날 찍지 못했던 붉은 원은 지금 이 따스한 노을빛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미경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와 만석 씨는 나란히 섰습니다. 혈압계와 찻잔이 우리 앞에 놓였어요.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한 장 더요.
이번엔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5명이 어깨를 맞대고 웃었어요. 햇살이 우리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혈압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찻잔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챙겼어요. 만석 씨가 현수막을 접었습니다. 집에 걸어둡시다. 좋아요. 거실에 걸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도장 케이스가 작게 덜컹거렸어요. 이제는 서둘러 꺼낼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이름의 용기가 필요해질 때 이 도장은 기꺼이 다시 인주를 만질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도 좋아요. 사랑은 모양을 바꾸어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어요. 저는 현수막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2번째 신고 우리는 서로의 돌봄을 신고합니다. 글자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만석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찻잔 2개를 꺼내 나란히 놓고 보이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만석 씨에게 찻잔을 건네며 저는 물었습니다. 혈압 재볼까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차부터 마십시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을 미뤘어요. 대신 서로를 향한 돌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순서는 제 손에, 그의 손에, 우리 모두의 마음 위에 또렷하게 찍혔어요. 만석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옥순 씨 행복합니다. 저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행복이 꼭 화려한 모양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일을 약속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냉장고에 붙은 함께 늙는 일과표를 보았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 약 챙기기, 오후 산책, 저녁국 끓이기.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저녁 9시 함께 차 마시기.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참 다양하구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사랑이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도 사랑이에요. 응급실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는 것도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서로를 지키고 돌보고 함께 늙어가는 것. 거실로 돌아오니 만석 씨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와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온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내 손에 쥐어보았어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이 도장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지도 모르고 영영 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도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내일도 이런 하루가 오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도장이 아니라 일상으로, 선언이 아니라 돌봄으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모양입니다.